예. 조국에 대한 청문회가 지금 제작 시간 야간만 남았는데 사실상 끝난 것 같습니다. 끝났고 검찰, 한나라당, 보수 정당들, 수많은 유튜버들,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기득권 세력들, 이 모두들이 임명되기 전에 낙마를 시키려고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한 방 터뜨리려고. 거기에는 범죄 행위라고 추정되기나 범죄 행위를 했다고 합리적 의문을 가지기에 넉넉한 그런 의문을 가질 만한 그런 방식으로 언론에 흘리고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이 시간까지 그 한 방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조국 씨를 두둔하는 건 아닙니다. 스스로 자기가 부자로서 자기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법적으로 위반을 하지 않았더라도 반성을 많이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두둔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온 기득권이나 온 보수 세력이나 검찰, 정당 언론들이 나서서 임명 전에 낙마시키려고 총력을 기울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 방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재명 씨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300만 원의 유죄의 판결이 났습니다. 이것이 확정되면 대법원이 남았지만 지사직을 상실하고 또 피선거권이 아마 상당 기간 박탈될 겁니다. 그러면 대선 주자로서 장래 중요 인물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어떤 기대치를 가진 이런 상태가 무너지는 것이죠. 자, 조국 씨에 대해서 장관이 임명되는 것이 임명되기 전에 온 국가의 세력들이 전력을 기울여서 낙마시키려고 한 이 에너지는 무엇이며, 그 다음에 안희정, 김경수에 이어서 이재명, 중요 어떤 국가 정치인으로서 부상했던 사람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낙마되었던 것이 이 모든 일들이 우연의 일치입니까? 그렇게 순진하게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여기에는 거대한 뭐가 있겠죠. 자,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서없이 조국 씨에 대한 단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 수차 얘기를 했지만 이 대한민국은 이념에 대해서 거대한 착오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거대한 잘못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스스로 거대한 착오를 일으키고 그리고 약자를 향한 대단한 기망 행위가 사회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국가입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당은 보수이고 민주당은 진보라는 그런 등식입니다. 한국당은 보수, 민주당은 진보라는 이 등식은 이 등식의 터무니없는 언어의 범람이 대한민국을 폭력의 나라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거대한 착오, 약자들에 향한 대단한 기망인데 그것은 바로 한국당은 보수이고 민주당은 진보라는 터무니없는 언어의 범람이 규정해버린 어떤 폭력의 세계가 대한민국입니다. 탐욕의 수구 세력과 친자본이 포장을 하면서 지배하는 그 외에는
숨쉬기조차 벅찬 그런 땅입니다. 대한민국은 탐욕의 수구, 그리고 민주당과 같이 친자본이 포장을 해서 둘이서 지배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야수의 정글이고 기망의 땅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대한민국이든 어느 나라든 국가가 개선되고 지금 발전을 하고 국민들의 삶이 행복으로 향해서 가려면 자유한국당은 보수다. 그 가는 것을 막는 그 수단으로서 자유한국당은 보수다, 한국의 민주당은 진보다는 이 프레임을 만들고 있어요. 한국당은 보수가 아니고 민주당은 진보가 아닌데도 우리는 다 그렇게 언어를 사용하고 습관화되어 있다 말입니다. 여기서 큰 프레임이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벗어날 수 없는. 한국당은 보수가 아니에요. 변화를 거부하는 수구예요, 수구. 민주당은 진보가 아니에요. 친자본적인 중도적 정당이에요. 그러니까 이 근본에서 우리는 모든 용어를 잘못 사용하고 있고, 그 용어에 의해서 우리의 의식도 우리의 이념도 거기에서 고정이 된다 이 말입니다. 대단히 잘못된 것이죠. 기표와 뭐 기 그러는데 기표가 지금 기를 지금 규정하는 그런 나라가 지금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윤석열 사단이 여기 이 얘기는 별도로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나서 앞에서 거론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 이 얘기에 대해서는 과거 제 동영상에서도 상당히 자세히 했습니다. 이런 어떤 우리 언어 습관이 잘못된 것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크게 가로막는다는 것을 제 동영상을 찾아보셔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독특한 어떤 철학이나 이념이나 그 판단력을 판단력으로 찍어놓은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윤석열 사단이 검찰을 장악하게 되자 윤석열 사단에게 검찰에 대한 권한을 주자 이제는 정말로 제대로 될 것이라며 물고 빨았던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습니다. 다들 그랬죠. 그렇게 대단히 뭔가 되리라고 희망을 세웠던 것이 도대체 얼마나 지났다고 이제 그들은 그 민주당 지지자들은 윤석열 검찰 사단에 대하여 한쪽에서는 계속 지지하고 한쪽에서는 비판을 하고 나눠서 지금 싸우고 있는 이런 현상이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엇인지를 이해를 해야 합니까? 또 그리고 그 비판의 기류에 재빠르게 약삭빠르게 승차해서 감히 정의를 부르짖는 온갖 수국골통들이 또 있습니다. 무슨 야당뿐만 아니고 유튜버도 많죠. 제가 뭐 팩맨이 과거에 성재주의 이런 친구들 내가 비판을 많이 했는데 그 친구들 전부 그거 헛소리 하는 것이죠. 말장난 하는 것이고 뭐 지금은 신의 한수 무슨 정재규 뭐 진성호 또 뭐 무슨 여자 변호사 수없이 많죠. 유튜브를 비롯해가지고 자, 이 수국골통들의 이 사악한 기회주의는 대체 어떤 유역의 사회적 역학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인가요? 자, 이런 것들은 이재명에 대한 지지와 비판으로 우리가 분열되었던 것과는 또 다르면서도 난해하기까지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찰이라는 단지 하나의 기구가 원천 권력인 국민으로부터 수여받은 본원적 권력, 즉 청와대 권력, 대통령이라는 권력이죠. 본원적 권력을 짓밟아버리는 이 대담무상한 이 폭력이 가능한 근원은 대체 무엇입니까? 단지 일탈이나 오만함을 훨씬 초과하는 이것이 가능하게 한 원인과 그 배경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최근 제 영상 그리고 3개월 전에 수없이 찍었던 제 영상들을 봤던 분들이라면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도
자, 그것을 보고도 조국이 법무부 장관이 되면 검찰이 개혁되리라고 믿나요? 아니면 조국이 아니면 검찰이 개혁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가요?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누가 들어서면 검찰을 개혁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그 어떤 영웅으로 믿어지는 사람이든 또는 민주당이라는 집단이든 대체 어느 개인이나 집단의 철학과 능력으로 대한민국의 현대사라는 괴물을 엎을 것이 가능한 것으로 믿는가요? 대한민국의 현대사라는 괴물, 이것이 지금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가진 이 현대사의 결과물, 대한민국의 한 20, 30년 동안 현대사가 만들어 온 어떤 집적물, 그 집적물이 생산하는 어떤 효과, 그 에너지, 그것은 하나의 괴물인데, 자, 이것에 방점을 둡니다. 대한민국의 현대사라는 이 괴물의 한 구성 부분이면서 동시에 저 괴물의 광범위한 지원을 받는 이 대한민국의 그 검찰이 그리 쉽게 근본적인 각성을 한다든지 개혁이 되리라고 믿는가요? 어림도 없죠. 빙산의 일각이고 검찰이란 것은요. 검찰의 행패는 빙산의 일각이에요. 저 검찰이 협박하며 또 공생하는 어떤 거대한 세력이 있는 것이에요. 서로 주고받으면서. 단지 검찰은 행동대원으로서 폭력을 생산하는 자이고 그 행동대원이 폭력을 생산하는 거대한 모체는 따로 있는 거예요. 응? 여기 앞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대한민국의 현대사라는 괴물의 한 구성 부분이면서 동시에 저 괴물의 광범위한 지원을 받는다 그랬는데, 여기서 지원은 사회적 집단 무의식에 고착된 이해나 욕망에 의한 지원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잡계의 양상으로 실현되는 역사의 현상이나 작용 원리를 파지하지 못하면, 현재는 복잡계라 그러죠. 현재 검찰의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복잡계라 이 용어를 사용하기가 조금 모호하긴 한데 마땅한 용어가 없어서 지금 제가 사용했습니다. 복잡하다는 얘기죠. 복잡하고 난해하고 무슨 특성이다 이 말이죠. 어쨌든 복잡계의 양상으로 실현되는 역사의 현상, 이 현대는 더 그렇죠. 이 역사는요 복잡계의 양상으로 실현됩니다. 그 현상이나 작용 원리를 국민들이 파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모든 국민은 아니더라도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파지하고 있어야 돼요. 더군다나 대한민국의 교육률은 세계적으로 높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파지를 못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 그것을 파지하지 못하면 정의가 악의 도구로 전시되는 인간계의 진실을 포착하지 못하게 돼요. 자, 그렇게 되면 선량한 개미들의 혼란, 오해, 변덕스러운 확정 편향, 분열 등등으로 해서 무한히 반복하면서 이런저런 부정적인 현실이 영구화로 고착되는 거예요. 특히 부정적인 현실이라는 것은 특히 동물의 세계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추락한 정도의 양극화 같은 게 대표적인 것이죠. 부정적인 현실은. 정말 냉정하고 정직하게 말하면요, 진짜로 냉정하고 정직하게 말하면 대한민국의 갑들이라는 자들은 무섭게 영악한 기회주의자이고 한마디로 개쓰레기들이에요. 솔직히 말해야지 개쓰레기예요. 대한민국의 어떤 갑들이라는 것은. 결국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는 도저히 개선할 여지가 없다고 봐야 돼요. 개선되더라도 실질적인 국민들의 70, 80% 이상 삶에는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조금 개선되었다 하더라도 또 후퇴하고.
결국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남는 유일한 진실이라는 것은 매일매일 삶에 고통스럽고 어떻게 오늘 당장 이번 달 매달 그 결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금년에는 어떻게 버틸 것인지 청년은 청년대로 청년 실업에다가 모든 청년은 청년 그러고 노년에는 어떻게 삶을 마감할 때까지 버텨낼지 그런 고민 속에 아픔 속에서 살아가야 할 수많은 을들이 남는다는 그 진실 하나만 남는 거예요. 딴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국은 일부 갑들 외에 그리 고통스러운 을들이 남는다는 그 진실 하나만 분명한 거예요. 결국 광란하는 현실의 에너지가 포장을 하거나 사기를 치면 쉽게 차고에 빠지는 의식들로 채워진 대한민국 국민들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오는 거고, 이런 현상이 온다 이런 얘기예요. 제대로 된 비판의 능력이라 촉수가 부재하는 바로 불모의 땅이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